안녕하세요. 12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엔 지금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갈 집도 믿을 사람도 없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가 고민이시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이제 곧 65세가 됩니다. 몇 년 전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32년간 다닌 회사였죠. 퇴임식 날 꽃다발을 받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더라고요.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퇴직금과 연금, 그동안 모은 예금을 합쳐 12억 정도 됐어요. 숫자로만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불안하더군요.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이 넘죠. 거기다 병원비며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사과 한 박스가 3만 원이 넘더라고요. 할인하는 것만 겨우 샀어요. 평생 알뜰하게 살림해온 아내였습니다. 제가 영업부장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고 아파트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내 덕분이었죠. 그런 아내가 사과 한 박스 값에 한숨을 쉬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유튜브를 켜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이 떴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한가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했는데 제목이 필리핀에서 한 달 8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부산에선 그 돈으로 원룸 월세도 빠듯하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 실제로 그렇게 사는 한국인들이 나오더군요. 바닷가 앞 넓은 집에 살면서 매일 외식하고 골프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은퇴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긴 달라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집값도 저렴하니까 한국 돈 3억이면 여기선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업부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걸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이면 약 9천만 페소였고 필리핀 평균 월급이 2만 페소 정도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그곳에서는 우리가 부자인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자료를 모은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 반응이었지만 같이 영상을 보고 모아둔 자료를 보여주니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 한 달에 8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생각보다 현실적이야.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그거 사기는 아닐까요? 너무 좋아 보여서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보자는 거였어요. 눈으로 확인해보면 되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5박 6일짜리 보홀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관광 위주 일정이긴 했지만 틈틈이 현지 생활도 직접 둘러보고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몸으로 느껴볼 생각이었죠.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국적인 기운이랄까요? 습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오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은 4성급이었는데도 하루에 7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모텔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녁은 가이드가 안내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랍스터며 새우며 게까지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인당 2만 원이었지만 한국이었다면 8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초콜릿 힐스, 보올 비치, 어디를 가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현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가를 확인했죠. 자유시간에는 부동산도 둘러봤어요. 가이드가 소개해준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몇 군데 집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영장 딸린 빌라가 월세 4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콘도가 50만 원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연히 만난 한국인 은퇴자였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이 들리길래 인사를 건넸거든요. 3년 전에 이주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생활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좀 더 알아보고 준비해보자. 한국에 돌아온 후로도 필리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반면 필리핀에서는 12억이면 50년도 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3개월쯤 고민한 끝에 필리핀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욕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몇 달간 영상도 보고 부동산이랑 비자 절차도 알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이주를 결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을 때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그 나이에 갑자기 이민이라뇨? 12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딸 미경이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빠, 병원은 어떡하고요? 나이 드실수록 한국이 안전한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게 정말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앞을 봐야 했어요. 이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자 절차비가 300만 원, 항공료가 150만 원, 현지에서 쓸 물건들 사느라도 몇백만 원. 이것저것 하다 보니 3천만 원이 훌쩍 나갔더군요. 그래도 12억 중에 11억 7천만 원이 남았으니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6시간 만에 세부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은퇴비자를 보여주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4만 원인데도 조식까지 포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뷔페에서 열대 과일을 먹으며 아내와 웃었습니다. 집 구하는 건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곳들을 돌아봤는데 세 번째 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2층짜리 빌라였어요. 작은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예뻤어요. 월세가 6만 페소, 우리 돈으로 45만 원이었습니다. 정착하는 데는 한 달쯤 걸렸어요. 오토바이도 중고로 하나 샀죠. 가장 큰 변화는 생활비였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한 번 가면 8만 원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3천 페소면 일주일 치장을 봅니다. 우리 돈으로 3만 5천 원이었죠. 다만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인회에서 추천해준 병원이 있긴 했지만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도 가끔 그런 걱정을 하더군요. 그런 작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휴가 같았어요. 한인회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한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는 모임이었는데 1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가끔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이니 리조트 사업이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희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공 사례를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완전히 현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이태성이라는 사람이 제 옆에 앉게 됐습니다. 몇 번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사이였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사업가였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 잘 통했어요. 그런 자리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참, 골프 치세요? 아니요. 그런 여유는 없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배우셔야죠. 여기선 골프가 서민 스포츠예요. 이태성 씨는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골프냐 싶었지만 그가 계속 권하는 데다 다른 한인들도 모두 친다는 말에 용기가 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골프 연습을 함께 했어요. 처음엔 몸이 뻐근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죠.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나면 늘 맥주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며칠 뒤 이태성 씨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희 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바닷가 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넓은 정원과 야외 바비큐장이 따로 있었고 수영장은 저희 집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태성 씨는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차가 고장났을 때도 아내가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도 늘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그는 언제부턴가 제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됐죠. 어느 날 그가 슬쩍 투자에 관한 화제를 꺼냈어요. 형님, 제가 보니까 너무 안전하게만 하시네요. 어차피 여기 오신 것도 도전 정신 때문 아니에요? 그러더니 자신만 알고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께만 특별이라는 말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세부 외곽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형님, 여기에요. 3년 후엔 이곳이 세부의 강남이 될 거예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지만 이태성 씨는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형님 보세요. 저기가 메인 도로가 될 곳이고 여기가 상업지구입니다. 그날 함께 간 필리핀 현지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름이 카밀라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한국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했죠. 세부 최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다더군요. 박 사장님, 이게 정부 승인 문서예요. 도장 보이시죠? 정부 문서에만 들어가는 도장이에요. 카밀라는 설명하면서도 자꾸 제 얼굴을 바라보며 반응을 살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저도 사장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도 이태성 씨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지금은 평당 $50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최소 $500, 많게는 $1000까지 오를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땐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이제 와요. 전화도 안 받고. 나 투자 생각하고 있어. 8억 정도. 아내는 잠시 말을 잃더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8억이요? 미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였죠.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국 결심했습니다. 8억을 투자하기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수전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이 떨렸어요. 카밀라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투자 후 첫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공사가 시작됐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투자한 지 셋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투자한 땅에 가봤는데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허허벌판 그대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태성 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는 그의 전화도 뜸해졌어요. 먼저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시작됩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미 8억을 넣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속에 진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하지만 이미 8억 5천만 원이나 투자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멈춘다는 건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카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해서 이태성 씨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도 떼어져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던 거예요. 8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더니 예상대로 폭발했어요. 미쳤어요. 8억이 무슨 돈인데? 그 사람들 사라졌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요?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태성이란 이름조차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3억 5천만 원뿐.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텅 빈 마음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인회에서 만난 김 사장이라는 분이 저를 카지노로 데려갔습니다. 구경이나 한번 가실래요? 거기 가면 커피도 공짜고 공연도 재밌거든요. 처음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에 10만 원을 넣었는데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은 50만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1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5천만 원이 됐을 텐데. 그 후로 카지노가 자꾸 생각났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하지만 카지노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VIP룸에서 만난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조언을 해줬어요. 박 사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소심하게 하시네요. 도박은요, 확신이 있을 때는 크게 가야 해요. 일주일 만에 남은 3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새벽 4시 텅 빈 카지노에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셔야 해요. 12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잃었어요? 다 잃었어. 순간 뺨이 화끈거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미친놈.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8억도 모자라서 나머지까지. 정말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아내는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말해봐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만 원.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2만 원이요? 12억이 2만 원이 됐네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다음 날부터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쌀도 바닥이 보였어요. 월세 45만 원을 낼 수 없다는 게 막막했어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지금 좀 급한 상황인데 혹시 한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왜요? 아버지 그때 돈 많이 들고 가셨잖아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결국 준호에게서 200만 원을 받았지만 며칠밖에 버틸 수 없었어요. 다시 전화하자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제가 그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셨으면 이젠 아버지가 알아서 사셔야죠. 딸 미경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어요. 결국 아내가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언니. 나야. 언니 죽을 것 같아. 한국 가서 당장 살 집도 없어.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돈으로 편도 항공료만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듯 필리핀 생활을 정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찾은 건 서울 변두리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처음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 모은 게 고작 5천 원이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밤 10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돌아오는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작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여전히 작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화장실은 따로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거라는 걸요. 신뢰를 잃고 관계를 잃고 자존심을 잃는 것. 그게 진짜 파산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190만 원 정도. 다시금 삶의 희망이 보였어요. 첫 출근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한때는 영업부장이었고 12억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는 곳이에요. 아내는 그곳에 화분 몇 개를 놓았고 주말마다 함께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바다까지 가봤으니 이제는 하나씩 다시 채워가며 살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원망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돌이켜보면 낯선 여자의 관심에 들떠 아내의 신뢰를 저버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꽃뱀에게 취해 벌꿀을 찾다 결국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저도 카밀라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실수조차 지금은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잃고도 내 곁을 지켜준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입주민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끔 입주민들에게 은퇴자금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제 말을 기억할 날이 있겠죠.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2억이 월급 190만 원이 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노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